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실시간 교육을 마치고, 저희가 수시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한두 줄을 건너뛰었는데, 일단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예,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예, 같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여튼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예, 문제나 이런 부분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그 문제만 그냥 풀으니까 너무 좀 그 답만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예, 오늘부터는 좀 그 대면 수업하기 전까지, 대면 수업에서는 더 많은 사례도 얘기해 주시고 할 텐데, 드리고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좀 짚어드리는 게, 그래도 창업 비즈니스라는 공부를 하면서 좀 짚어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오늘부터는 그런 좀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요. 음, 자, 일단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게 좀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내려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일단 7주차는 창업 기업의 마케팅 방법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제가. 뭐 아시겠지만 그 현대 사회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창업 기업에서 중요한 건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과정은, 이 챕터는 창업 기업으로서 어떻게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고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첫 번째로 저기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전통적 마케팅과 그리고 현대 마케팅의 차이점을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전통적 마케팅은 뭐예요? 한마디로 기업이 고객들에게 제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아? 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 예, 그러니까 삼성, LG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옛날에 그런 기업들이 다 우리를 먹여 살렸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자기들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너는 받아서 쓰면 좋아해야 돼 하고, 홍보를 뭐 텔레비나 이런 데를 해서, 예,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그쵸? 예,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터넷, SNS, 그쵸?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시장이 있다고 보고 소규모 시장을 노리고 어떻게 해요? 마케팅을 전개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 일방적이었다면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마케팅도 고객과의 소통을 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만 보면 되니까 요 내용은 제가 똑같이 이 클래스에, 예,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적 마케팅 기법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포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포피. 예, 포피는 무엇이냐? 예, 일단 프로덕트, 제품과, 두 번째, 제품은 당연히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프라이스, 판매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저가 전략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고가 전략으로 할 건지,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할 건지, 이게 이제 포피 중에 프라이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제품들을 어떤 유통 경로,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할 건지, 고객한테 전달을 할 건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통 경로라고는 많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매장을 만들어서 매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거꾸로 내가 영업사원을 두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두고 체인점을 오픈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도매로 내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자,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예, 유통.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 제품을
사주면 뭐를 줄게. 아니면 뭐 요즘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많죠. 예. 내 그 먹는 거를 아니면 내 간판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뭐 사이다나 콜라 하나 줄게. 이런 게 뭐예요? 홍보 마케팅이에요. 프로모션이에요. 판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적 그 마케팅 기법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 뭐예요?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 유통 경로, 플레이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예, 판매 촉진. 요 네 가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요런 주의였어요. 요런 주의였어요. 예, 요렇게 됐었는데 또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었죠. 전통적 마케팅은 STP 전략이라 해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렇죠? 고객을 세분화하고, 두 번째로는 타겟팅, 목표 고객을 정하고,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세분화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돈 잘 버는 놈, 돈 못 버는 놈, 아니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해요. 고객 집단을 세분화를 하고 나는 타겟팅, 난 요번에 30대 여성층을 대상으로만 요 제품을 팔 거야.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타겟팅한 그 고객들한테 내 제품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포지셔닝은 크게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눠지는데요. 뭐 가로축은 가격대. 그래서 저가격이냐, 고가격이냐. 나는 어느 쪽에 위치할까? 또 세로축은 이건 뭐 자기 마음이에요. 세로축은 품질. 그래서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 야, 저품질 저가격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틈새 시장일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시장에서 야, 이 시장이 비어 있다. 저품질 저가격은 비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만 만들어서 판다? 그럼 그 시장은 나 혼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한참 그 자동차 붐이 일었을 때 보면 자동차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보통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고급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시장에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 뭐 제 나이 또래는 다 기억나시죠? 티코 지금은 단종됐지만 티코 뭐예요? 예, 누가 깍두기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깍두기 차라고. 기아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하튼 예, 그래서 뭐 길 가다가 돌멩이 있으면 넘어지고 뭐 그죠? 예, 껌 있으면은 껌에 붙어가지고 안 간다 그러고 너무 조그마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티코는 그러면 고품질일까요? 아니에요. 예, 얘네들의 컨셉은 그거였어요. 이 차는 가긴 간다, 차다 라는 걸 강조했어. 그래서 차에 핸들 달려있고 기본 기능은 다 있다. 차다. 근데 간다? 그거예요. 예. 최소 이걸 이제 요즘에 표현하면 MVP라고 표현해요.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음. 그러니까 핵심 그 기능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차를 어떤 가격으로? 저가격으로 싸게 대신에 이거 300, 400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예. 그죠? 요즘에 보니까 진짜 300만 원짜리 차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름이 뭐더라? 트위치인가? 트위키? 트위치인가? 뭐더라? 잠깐만. 있는데. 잠깐만요. 있었는데. 트위치인가?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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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닌데. 전기차 트위 전기차라고는 안 나오나? 아, 이거 안 나오네. 아, 요즘에 나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이거. 큰일 났네. 어, 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차. 안 나오네, 여기도. 또. 있는데. 되게 조그만 거 있는데. 차가 오토바이만한 거 있던데. 여하튼, 그건 되게 싸요, 그죠? 예. 트위치 맞는데? 트위치? 아닌가? 에이, 모르겠다. 요즘에 기억이 안 나서
되게 작은데. 아이, 꼭 이렇게 뭘 한번 쳐봐야 돼. 안 나오네. 트위지. 맞아요. 그죠? 요거, 우리 학교에도 누가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 트위지. 힐스테이트에 새로움을 더해 그죠? 더 압도적인 시티라이프로. 자동차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 뒷좌석을 트렁크로 개조한 1인승 모델 카고와 지금 제 옆에 있는 2인승 모델 인텐스인데요. 정면 넓이가 1m 23.7cm. 거의 오토바이만 해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저가격, 저품질? 뭐, 저는 포지셔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색다르게 된다고 봐요. 이런 게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이 STP 전략은 여러분들도 뭐, 이 창업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요런 거 정도는, STP가 뭐구나. 이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 또 중요한 내용으로 이 교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건, 포피하고 STPT 얘기 드렸고, 그렇습니다. 포시,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현대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포시라는 거죠. 전통적 마케팅은 포피였는데, 요즘엔 포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포시는 뭐냐? 첫 번째가 고객 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포피에서는 프로덕트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죠? 제품이 좋으면 된다라는 건데 요즘에는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제품들이 고객한테 진짜 무슨 가치를 주느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품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뭔 가치 모델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커스터머 밸류라고도 표현하는데 고객 가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제품을 고객한테 알릴 것인가. 예. 이걸 어떻게 보면 컨서베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객과 이 제품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이 뜻이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개념을 잡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용이란 소리예요. 비용. 그렇죠? 고객이 계속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현대 마케팅과 과거 전통적 마케팅의 차이는 전통적 마케팅은 누가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고객을 추측해서 제품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가격도 결정해. 근데 현대 마케팅은 고객 측에 서가지고 뭐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고 뭐예요? 고객이 이 정도 비용을 쓰면 괜찮을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코스트 오브 커스터머예요. 예. 그러니까 고객 측 비용이라는 거죠. 얼마 정도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까? 예. 그거고 비용을 낼까? 그거고 네 번째로는 컨비니언스. 이 제품의 사용 방법, 구매 방법, 그 사용법만 편리한 게 아니라 이걸 구매하기도 용이한지. 그쵸? 예.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AS나 아니면 고장 났을 때 어떤 편리성도 용이한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요한 핵심은 뭐냐면 전통적 마케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업 위주예요. 근데 포시는 뭐예요? 고객 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포시는 고객 가치,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고객의 비용,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편리성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 기법. 이제 현대 마케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디지털 마케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SNS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 기법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예요. 저도 지금도 그 평생교육원을 거의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고 또 이번에도 뭐 전임교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따로 사업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 고객은 주로 뭐 교육생들, 정부 자금을 받아서 뭐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교육생들만 모으면 저도 돈을 벌어요. 예.
근데 그 교육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엔 저는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제 그 교육이 주로 그 글로벌 셀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커머스 교육이 많아요. 뭐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온라인에 올려놓고 판매해서 돈을 버는 이런 어떤 창업가를 만들어 드리는 교육들이 많은데 이 교육들은 타겟팅 측면에서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직장인들? 그 이렇게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홍보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기존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 아니면 매출이 적은 분들이 이런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싶었어요. 싶었어요가 아니라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보, 그 빅데이터죠. 그거를 찾는데 노력했어요. 그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요? 그건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알려드릴게요. 대면 수업 때 알려드릴게요. 예. 궁금한 건 자꾸 만들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쇼핑몰을 하는 분들한테만 타겟팅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예, 들어볼 거야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육생들을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 마케팅이 가장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마케팅인 거죠. 그죠? 예, 맞아요.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모든 마케팅이 이루어져야지 이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모든 마케팅은 핸드폰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블로그 한번 볼까요? 요즘에 블로그가 내게 안 들어가 봐가지고 예.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왜 안 들어가지? 잠시만요. 로그인이 안 됐나? 블로그, 내 블로그. 네. 자, 이렇게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다 누가 이렇게 올렸네. 이렇게, 제가 잘 가꾸고 있는데, 블로그를. 근데 이 블로그를 가꿀 때, 여기다가 어떤 글을 올릴 때요. 여기다 글을 하나 올릴 때, 이 글을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는 좀 꼭 확인해 봐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요즘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동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세로로 보잖아, 세로로. 이렇게 안 보잖아, 잘. 그죠? 요즘 저기 젊은 친구들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제끼면서 동영상을 본다고. 그래서 동영상도 세로로 만들어서 찍는 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모바일은. 그래서 이런 모바일 마케팅에 중점을 둬야 되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동화.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자동으로 주문도 받고 자동으로 AS도 해주고 자동으로 CS도 할 수 있게 이걸 이제 뭐 챗봇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요즘에 대세다. 그래서 특징은 첫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의 어떤 현대화 트렌드는 첫 번째는 빅데이터, 두 번째는 모바일 마케팅, 세 번째는 마케팅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기 챕터에서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로스 해커라는 내용이에요. 그로스 해커라는 개념.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고객을 자동으로 무식하게 자동으로 많이 자동으로 확보하고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어떤 기법을 그로스 핵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일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을 그로스 해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용어가 패시브 인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액티브 인컴의 반대말인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업자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뛴 만큼 번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남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게 바로 창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패시브 인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짱이 있죠. 놀아도 돈이 들어오게. 누가 그럼 돈을 벌어줘? 남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지. 이런 시스템이 바로 패시브 인컴 그로스 해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도 2시간 끌 수 있어요. 저는. 아니 2시간 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시키려면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대면에서 이런 거를 알고 싶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질문해 주세요. 여하튼 그로스 해커라 그러면 정의만 좀 알려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로스 해커는 자동으로 수백만 사람들에게 뭐를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파해서 스스로 영구히 지속적으로 뭐예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로스 해커가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로스 해커들이 그로스 해킹을 할 때 4단계를 거쳐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방법은 제가 나중에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리스타트업을 통해서 사용자가 내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또 다른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것. 이걸 린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린스타트업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초기 비용을 얼마나 적게 들이고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느냐. 예, 이거예요.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구전 효과. 예, 산 사람은 딴 사람은 야 이거 좋아. 너도 사봐. 하고 구전 효과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고객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제품은 한 번 쓰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그 회사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왜? 자원 한정적이니까. 거꾸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빨대를 만드느니 일회용 빨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훨씬 더 모르겠어요. 자원이라든가 환경 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떻죠? 예,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게 그로스 해커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7주차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문제를 좀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마케팅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예, 과거의 마케팅은 어떻다? 말씀드렸죠. 예, 무조건 크게 가요. 예, 이렇게 소규모 시장이라고 나오는 얘기는 무조건 이거는 현대 마케팅입니다. 예, 1번이 처음부터 틀렸네요. 두 번째, 과거의 마케팅은 고객 욕구가 아니죠. 뭐예요? 공통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과거의 마케팅은 제품 가치보다는 제품 성능과 그렇죠. 고객 가치보다는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기능에 초점을 뒀다. 맞는 얘기고 현재의 마케팅은 전체 시장을 유사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 집단으로 세분화한다. 예, 세분화한다. 맞는 얘기예요. 네 번째, 현재의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고객을 찾는 것이 성공 자원하는 가장 큰 요소다. 맞는 얘기예요.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틀린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신흥국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왜 이런 게 나와? 잠깐만요. 아이고 중간고사네.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1번은 이거고요. 두 번째 문제. 전통적 마케팅 기법인 포피 중에서 포피가 뭐라 그랬어요? 제품, 가격, 유통, 판촉이라 그랬죠. 그쵸? 플랫폼은 글쎄요. 이건 아직 나오진 않은 건데 현대 마케팅의 주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야지만 패시브 인컴이라든가 그로스 해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보다는 연관이 아주 큰 현대 마케팅과 가장 연관이 큰 어떤 팩터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틀린 얘기 같아요. 전통적은. 예,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디지털 마케팅 기법인 포시는, 포시가 뭐라 그랬어? 포시가. 예, 포시. 일단 첫 번째 고객 가치, 그리고 코스트 오브 커스터머, 그죠? 고객의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컨버세이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예, 그 고객과의 소통. 그다음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컨비니언스. 그렇죠? 컨비니언스, 편리함. 고객이 구매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거, 또 나중에 CS라든가 AS까지의 편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가지 다시 고객가치 포시는 고객가치 커스트 오브 커스터머, 예, 그러니까 고객의 비용,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그다음 세 번째 컨버세이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래서 그 대화라든가 소통. 그다음 네 번째 convenience, 편리함. 이렇게 해서 네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이상한 얘기가 쭉쭉쭉 나오네. 틀렸어요. 이건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관련한 마케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했는데요. 스타트업은 지금까지 없었던 창의적인 제품을 가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전혀 없이 시장에 진출하는 신생기업이다.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없어야 돼요. 없는 걸 가지고 나가야지. 떡볶이집 창업한다. 이거 창업 아닙니다. 이거 위험한 투자예요. 호프집 위험한 투자예요. 호프집 떡볶이집 하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창업이 아니라고요. 투자예요. 그냥 투자. 예, 아시겠죠? 근데 주식보다 좀 더 위험한 투자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스타트업이 굳이 일반 기업과 구분되는 배경은 J커브로 대변되는 빠른 성장. 예, 그러니까 J커브가 뭐냐면 쭉 가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슉 기하급적으로 올라가요. 창업 기업이 성공하면. 그래서 이렇게 급한 어떤 그런 커브, J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신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떨어져서 못 올라오면 죽는 거야. 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기업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성장을 추구하지만 성장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창업하면 내일 경쟁업자가 생기는 창업 환경이다. 맞아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유료 상담도 많이 해요. 근데 창업 상담. 근데 창업 상담을 할 때 돈까지 주고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분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을 안 해. 왜 안 하세요? 뻔하지 뭐. 왜 안 하세요? 물어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그거야. 나한테 얘기하면 자기의 아이디어가 나한테 뺏길까봐. 말이 돼요? 아니, 그거를 시장에다 내놓는 순간 남들이 다 할 텐데. 근데도 그걸 가지고 이 아이디어 누가 알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 아니, 사업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경쟁자인데 그 만약에 좋으면 따라하지 금방.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창업자가 어떤 창업을 할 때 이 창업 아이템을 남이 못 따라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진입장벽이라고 그러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그 혹시 먼저 그걸 창업할까봐 가로챌까봐 상담을 안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무료 상담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선도자가 되려면 마케팅 비용 투자보다는 제품에 신경, 이건 전통적 마케팅 때 그랬어요. 예, 전통적 마케팅은 제품 우선주의야.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업가 누구? 봉익임 선달. 왜? 대동강물도 팔았으니까. 그 중요한 건 사업가는 팔 줄 알아야 돼요. 뭐라도 팔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답이 몇 번이다? 예, 4번 같아요. 마케팅 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선도자는 마케팅 투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4번이 틀렸다. 자, 5번. 디지털 마케팅 기법 중 주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자동화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그로스 해킹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로스 해킹이 뭐라 그랬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가 고객이나 유저들이 가장 빨리 많이 확보하는 전략적 마케팅 기법. 이게 바로 누가 얘기한 거? 션 옐리스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로스 해킹이라는 겁니다. 요건 하여튼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됐나? 끝났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간 평가 전까지는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중간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